범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김종국 영상 보셨나요? 예, 저 바로 구독했어요. 구독하셨어요? 너무 재밌던데요. 헬스 좀 좋아하시나 봐요. 굉장히 안 좋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김종국 영상을 보면서 엄청 악을 쓰면서 네. 하더라고요. 하잖아요. 맞아요. 치아가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상하죠. 너무 안 좋아요. 턱관절에 안 좋은 구강 악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악물기, 그 다음에 이 갈이거든요. 이 가는 거. 두 가지가 이제 악습관이에요. 우리 씹는 근육이 꽉 물면은 여기 뿔룩 튀어나오는 근육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근인데 씹는 근육 중에 이제 턱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강한 근육이에요. 우리 물면은 진짜 막 뭐 뼈까지 으스러뜨릴 정도로 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네. 굉장히 강한 근육인데 이 근육의 힘을 치아가 잘 버티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힘으로 치아를 꽉 물어버리면 치아는 마모되거나 깨지거나 금가거나 잇몸이 상하거나 이렇게 변화가 좀 있거든요. 이 고립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고립운동이면은 여기에만 힘을 주면 되는데 내가 들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 요 무게를 들 때는 이 주변 근육을 다 같이 그냥 이용해가지고 으악 하면서 기압 넣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강하게 물게 돼 있어요. 교근이 확 수축하면서 여기 막 목 근육하고 막 승모근 다 써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벤치프레스 몇 하세요? 20? 20? 동률 비웃으시는 거? 아니. 조금 경각심을 좀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안 좋아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말 많은데요. 사진도 하나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띄워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마모예요. 치아 겉표면을 보면은 범랑질이라고 해서 하얀 껍데기가 있잖아요. 범랑질은 되게 단단하고 막 그 찬 거 뜨거운 거 먹어도 보호해주는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속에는 상아질이라고 해서 약간 주황색 빛을 띠는 상아질층이 있거든요. 윗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깎여나가면 주황색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신경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되게 시큰시큰하고 찌릿찌릿하고 치아가 모든 치아가 비슷하게 마모될 테니까 여러 개의 치아가 한꺼번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거의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면서 거의 전악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악보철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치아를 보철 치료한다. 크라운 치료나 신경치료를 해서 모든 치아를 원래 상태로 수복을 해주는 거죠. 대공사네요. 대공사죠. 왜냐면은 높이가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다 깎인 거잖아요. 네. 더 납작해진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걸 볼륨도 살려줘야 되고 신경치료를 해야 될 치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례가 오신 적도 혹시? 그럼요, 많아요. 많아요? 네. 치료 사례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 엑스레이 보내줄 수 있어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구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금이 가는 현상인데 치아가 이제 너무 세게 맞닿으면 균열이 생기잖아요. 크랙이라고 저희 많이 표현하거든요. 크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파된다고 표현해요. 크랙이 점점 뿌리 쪽으로 전파되면은 시리거나 찌릿하거나 시큰하거나 씹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데 뿌리까지 금이 갔을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도 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발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발치까지 해야 되는구나. 네, 이를 뽑고 어떤 임플란트를 하든지 다른 치료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크랙으로 이를 뽑게 되시는 분들은 이를 꽉 무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꼭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제 이가 지금 시린가 보네요. 이 영상을 보고 시리다고 해서 또 내가 이를 가는구나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안 좋은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신경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경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경치료를 어떻게 하냐보다도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되는지 잘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완전히 노출된 경우가 있어요. 진짜 깎이다가 못해서 신경이 완전히 겉으로 드러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노출된 건 아닌 상태에서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보철물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임시로. 그래서 이제 신경이 염증이 와요. 치수라고 하는 이 신경 조직에 비가역적 치수염, 또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신경에 염증이 생겨버리면은 뭔가 크라운 치료를 해놔도 굉장히 시리거든요. 치료를 했는데 시리다. 이거는 치수염이 비가역적으로 왔구나. 이건 되돌릴 수가 없구나. 되돌릴 수 없으면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신경치료를 하면은 이제 염증을 잡고 대신에 치수라고 하는 이 조직을 제거해줘야겠죠. 피디님이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치수가 많지. 신체 치아를 뚫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치아를요? 아니, 피디님 거 보여드려요? 그리고 헬스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현상들이 조금은 있겠네요. 이가 시리다거나. 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제가 본 지금까지 트레이너분들은 대부분 마모가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마우스 가드를 꼭 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진짜 마우스 가드를 꼭 끼워야겠네요. 네. 곧 만드신다고. 예, 저도 만들어야 돼요. 네네. 저는 무슨 습관이 있냐면 운동할 때 네. 저는 턱을 내밀어요, 자꾸. 턱을 턱을 안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턱을 내밀면은 여기를 압박해가지고 턱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우스 가드를 만들어서 끼고 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 턱 내미는 것도 좀 상당히 안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마우스 가드는 치과에서 만드는 건가요? 치과에서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플라스틱 같은 거를 사서 그거를 많이들 끼세요. 근데 그거는 제 위치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서 턱관절이 되게 안 좋거든요. 잘못 씹을 수도 있고 그러면 턱관절이 갑자기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 위치열에 맞춰야 되고요. 본을 떠서 거기에 딱 맞게 끼는 거고요. 아랫니 물리는 거를 정확하게 설정해 줘야 돼요. 위에 본 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랫니 안 물리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면은 또 이상하게 물게 되겠죠. 운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대부분 길지 않으시잖아요. 운동하는 시간, 의식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만 사용하시고 주무실 때는 또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무의식 중에는 우리가 이를 좌우로 비틀기도 하고 이제 이를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이를 잘 안 가잖아요. 갑자기 막 벤치프레스 하다 말고 막 부득부득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오늘 영상 웨이트나 힘든 운동을 할 때 이를 꽉 무는 게 치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마우스 가드라는 장치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턱관절 염증이 있거나 다른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치의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